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이 쟁점화하면서 전국 지방도시들의 상생협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은 민선 7기 때 추진했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민선 8기부터 포항, 경주와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의기투합된 이 협의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사진단 오늘 해오름 동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문희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해오름 동맹이다 보니까 울산에서 한 분, 또 포항과 경주가 소재한 경북에서 한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양한 입장, 견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정현욱 실장님, 해오름 동맹, 이게 어떤 동맹이야? 누구와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동맹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울산, 경주, 포항은 사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런 도시가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신라 문화권을 이제 일구어내는 그런 역사 문화적 동질적인 지역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실은 울산과 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한 그런 산업화의 해오름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공통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에 울산과 포항의 어떤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 대도시를 하나의 도시군으로 묶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해오름 동맹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희 실장님은 연구원이 안동에 있다고요? 울산까지 오시는데 뭐 가깝게 느껴지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힘을 모아서 동맹을 맺어서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장님이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 곳이 인구를 합치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대구 정도 되는 거네요. 대구보다 조금 작은 수준인데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 현재 이 신라 문화권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 개의 도시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생활 문화권이라든지 그리고 산업권으로 묶어서 네트워크 도시를 만들고 또 수평적으로 연계를 한다면은 세 도시 모두가 동반선작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좀 이 특징은 이 울산이 강역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항하고 이 경주는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 최초로 강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도시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 세 도시 모두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겁니다. 우리 도시는 어떤 거를 얻게 될까? 울산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울산이 산업도시인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경주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울산이 약한 부분을 이제 경주에서 좀 우리가 좀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울산과 포항 간의 관계는 이제 산업적인 연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항의 소재 산업, 뭐 경주의 부품 산업, 그다음에 울산의 완성품 이렇게 해서 산업 간에도 연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 도시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울산이 사실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고 이제 그 경주와 포항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이 어느 정도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경주와 포항은 배후 도시의 성격이 강한데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주거라든가 상업적인 기능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경주와 포항이 이제 울산의 어떤 주거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경주도 노력을 한다면 울산의 어떤 이동 인구라든가 울산의 주거 인구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 세 도시에 모두 다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골고루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포항과 경주, 아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예. 함께하는 첫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지금 어떤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포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철강하고 또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 철강과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소재 분야에 좀 특성화되어 있고 예. 경주는 우리가 뭐 방금 우리 정현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년고도 역사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은 사람적으로도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잘 성장해왔고 관련 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울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 중공업과 같은 그런 완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산업 생태계의 어떤 가치사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재, 부품, 완제품이 잘 엮기가 있는 그런 예.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적인 어떤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인재 양성 관련 기관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엮으면은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 개의 도시의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그 특성을 잘 살리고 만약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마도 우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시리즈가 나올 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산 경남과 함께하는 부울경 경제 동맹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경주 포항과의 해오름 동맹. 자, 지금 뭐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어떤 교류, 어떤 협력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어떤 게 또 이득이 될까? 그래서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해오름 동맹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울경 경제 동맹도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도시와 기능적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울산과 어떤 교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 이 시군구로 볼 때 울산과 경주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그렇습니까? 교류가 많고 예. 그 다음에 경남의 양산, 그 다음에 부산의 기장, 그 다음에 이제 포항과 연계가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울산에서 부산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하는 해운대라든가 진구라든가 뭐 예. 이쪽보다는 경주와 포항이 훨씬 더 거주의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실제 그런 통계가 있군요. 예, 그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동 인구라든가 활동 인구도 사실은 부산보다는 경주 쪽이 훨씬 많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도시와 기능적인 연계가 많은가를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오름 동맹이 부울경 경제 동맹보다는 좀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예.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해오름 동맹 안에서 보면 연계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뭐 이제 경북연구원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도 새로운 신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기능적 연계를 어디와 많이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한다라고 중요한 이야기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름 동맹 의미와 또 기대되는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좀 준비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이문희 실장님, 먼저 예. 해오름 동맹으로 좀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울산, 포항, 경주가 연계된 신산업 육성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이번 우리가 이제 그 울산연구원하고 공동을 하고 있는 이 연구과제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고 이미 분야가 경제산업, 뭐 교통 분야, 그다음에 해양물류라든지 다양한 이 5개 분야가 있어요. 총 사업이 한 신규로 나온 게 한 47건 정도의 어떤 그 사업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따로 이제 정년적 분석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이제 예를 든다면 경제산업 분야의 신규 사업이 6건인데 이것만 예를 든다면은 수소라든지 또 요즘 많이 부상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차세대 원전 그리고 이제 바이오 밸리라든지
또 도시항공 모빌리티가 UAM이라는 게 요즘 많이 이제 구성되고 있죠. 이런 이 신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마련했어요. 근데 현재 알려져 있는 신산업은 이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정량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신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라든지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예를 들면은 생산 유발이라든지 또 부가가치 유발이라든지 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 고용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분야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신산업 중심으로 우리가 향후 이렇게 사업을 계속 벌이게 된다면은 지역의 파급 효과는 당연히 크겠지만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까지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신에 엔진이 될 조건이 것이다. 제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 공동 사업으로. 이 세 지역들이 인접한 어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그리고 행정구역상 그 범위가 넓지 않아서 경주에 오신 분들이 울산에 한번 들르실 수도 있고 포항 가실 수도 있고 어떤 관광 분야의 동반 성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좀 어떨까요? 세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풍부한 관광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해양 뭐 이런 자원들을 중심으로 연계 협력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강을 중심으로 할 때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는 형산강과 연계한 천연숲 정원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포항의 경우에는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국가해양정원을 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정원 관광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그 태화강 국가정원 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포항과 경주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정원 관광들을 좀 육성을 하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원 박람회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 관광이라든가 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자원들을 연계할 경우에 굉장히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좀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이 크루즈 관광,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과 경주, 포항을 전체적으로 엮는 크루즈 관광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도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오가고 이러려면 교통이 좀 편리해야 할 텐데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교통망이 생기거나 연결되고 확충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대도시권 혹은 이 세 도시를 하나로 연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들이거든요. 교통망인데 세 도시는 이미 이제 남북측 방향으로 교통망이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울산과 포항의 접경 지역이라든가 국도 7호선 부분에 울산은 확장이 됐는데 경주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에 대한 관리라든가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광역 전철망의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과 부산 간의 광역 전철 개통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동해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노포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오는 그 광역 전철을 향후에는 북울산까지 연장이 되고 이 북울산 역에서 다시 경주역이라든가 그다음 포항역까지 이렇게 연계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동해선이 만들어지는 광역 전철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사실은 앞으로의 경주, 포항, 울산의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서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 기호는 이제 지난달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통령님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각 부처의 장관님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지방하고 중앙과 관련된 어떤 국가 이 과제라든지 어떤 사업을 의논하는 그런 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 특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눈에 이제 띄는 게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특례라든지 또 이제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을 풀고 싶어도 자치단체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오름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특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강력교통망 특히 우리 해오름 같은 경우는 경주, 포항, 울산이 같이 이렇게 엮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 간의 어떤 그 특성이 다르고 권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오름 지역을 이제 전체로 하나 묶어서 강력교통망을 갖다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례도 있고요. 또 앞서 산업 분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울산이 2차 전지 관련해가 특구가 지정되었고 또 이 경북의 포항도 2차 전지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의 어떤 상생 협력을 위한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특례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좋은 것들을 추진하려면 어떤 집중된 전담으로 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좀 나오잖아요. 해오름 특별연합체 가칭 신라광역경제청 설립이 처음으로 이게 언급이 됐어요. 최근에. 어떤 거죠? 지금 이제 해오름 동맹의 광역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제 주로 그 행정협의회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새 지자체장들이 MOU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의 내용들을 실무협의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된 것들이 추진이 되려면 사실은 이런 실무협의회 그 행정협의회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속력 있는 새로운 전담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라광역경제청이라는 것들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이 신라광역경제청은 주로 그 광역의회, 광역정부, 그다음에 광역사무 이런 것들 통합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사실은 부울경의 광역특별연합과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산, 경주, 그 포항이 사실은 바로 이 광역경제청, 신라광역경제청 특별광역연합으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협의회하고 신라광역경제청, 광역특별연합과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 조금 더 새로운 그 형태의 어떤 사무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이쪽에서 좀 사무국에서 좀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의 형태는 새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을 좀 파견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 뭐 연구원에서 좀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실무와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별도로 좀 한번 해보는 것들이 어떠냐. 뭐 그런 형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차후에는 신라광역경제청이라든가 광역특별연합으로 좀 가는 게 맞는데 그 전 단계로서의 어떤 사무국 설치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울산연구원 정현욱 실장님, 경북연구원 이문희 실장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동맹하는 이유는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도시들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최근 큰 화두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메가시티 서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쏘아 올린 화두인데 지금은 뭐 좀 시들어 가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만 두 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문희 실장님. 뭐 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자연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타 지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은 수도권 빨대 현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고 또 균형 발전에 대한 뭐 위기라는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지방 도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떤 규모를 좀 키우는 거죠. 확장을 해서
수도권처럼 뭐 의료라든지 또 교육 분야라든지 뭐 교통은 물론이고요. 또 문화 뭐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처럼 우리도 좀 잘 시설을 네. 갖춰서 뭐 잘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예.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역사적으로나 어떤 정체성으로 봤을 때 이 호남 지역이라든지 또 충청도 또 부산 경남이라는 PK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이 TK 지역은 사실은 같은 뿌리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뿌리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이 수도권에 대한 한번 이 규모를 키워가 한번 같이 균형을 이루자는 게 기본 방향인데 이번에 이제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경북도의 입장은 이참에 그런 강력군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예. 그 거인하고 좀 상대하기 위해서 지방 도시들이 좀 힘을 합쳐보자 하고 있는데 더 몸집을 키우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최근에 나와 있는 김포와 관련된 그 얘기는 뭐냐면 메가시티가 아니라 사실은 통합에 대한 흡수 통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메가시티 혹은 대도시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권을 묻는 얘기인데 또 서울에서 이렇게 메가시티 서울 얘기를 하면서 행정적인 통합이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지방도 또다시 행정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에 자꾸 이제 사로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이 지방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메가시티 서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형태는 수도권을 집중을 더 강화하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보면 역행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메가시티 대도시권 행정적인 그 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서로 연계 협력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인데 해오름 동맹의 어떤 최종 목표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각 지역별로 또 하실 이야기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경북에서 오신 이문희 실장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오름 동맹의 최종 목표는 세계 도시 자체가 한번 다 같이 공동으로 한번 특색 있는 강력 도시권을 만들어서 한번 도시 경쟁력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끌어올려 보자는 얘기만 나오고 사업을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는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우리 정현욱 실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신라 강력 경제 청이라든지 또 뭐 그게 단장이 하기 힘들다면은 사무국이라도 먼저 출발을 해서 실질적인 회비하고 어떤 과제 도출을 위한 어떤 그 행정 절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번에 나왔던 해오름 동맹 해오름 사르펠트 지원에 대한 특례법 이게 조속히 추진이 돼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본 방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고 실현을 하려면은 이런 계획들을 구체화시키고 정밀하게 전략적으로 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후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냈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 뭐 몇백억 단위부터 수천억 단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되는 규모가 좀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단장이 뭐 1, 2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꾸준한 지속적이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현욱 실장님도 마지막으로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하셨던데 이 헤어롬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 도시 도시권 자체의 경쟁력 강화이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도시권 전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 세 도시의 내생적 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생적 발전이 중요하고 이 내생적 발전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각 도시마다 좀 특성화된 거점을 만들고 여기에 어떤 도로망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도시권 전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각 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헤어롬 동맹의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헤어롬 동맹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님, 이문희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방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를 넘어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울산의 입장에선 부산 경남과의 경제 동맹과 포항 경주와 함께하는 헤어롬 동맹을 잘 활용해서 지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